역사적인 순간 세계는 그저 경악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차세대 핵융합 발전 상용화라는 인류의 과학적 난제를 해결했음을 단 하나의 발표로 압축하여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는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진 벼락과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에너지 위기는 인류에게 드리워진 어둠의 장막과 같았습니다. 화석 연료 고갈과 기후 변화라는 이중고는 이미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에너지는 그야말로 모든 국가가 매달리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태양의 에너지를 지상에서 구현하려는 시도였지만 수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였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소위 과학 선진국들은 지난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점화 상태를 단 1초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패 이유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고가의 최첨단 장비와 거대한 시설에만 의존했고, 그 결과는 막대한 비용만 잡아먹는 거대한 과학적 무덤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혁명의 섬광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은 서구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차세대 핵융합 난제를 뒤집은 인공태양의 설계자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핵심 데이터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100년의 격차를 단 3년 만에 좁혔으며 플라즈마 유지 시간 300초라는 기존 세계 기록의 10배에 달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수치가 모든 회의론을 단숨에 침묵시켰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초전도 자석이나 거대 시설 대신 한국 과학자의 도전 정신과 독창적인 알고리즘 설계에서 그 성공의 핵심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지적 혁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세계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해외 언론과 석학들은 경악과 질투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코리아 쇼크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고,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즉각적인 공동 연구를 요청하며 한국 기술의 재검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명백한 질투였습니다. 과연 이 기술은 인류의 에너지 난제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미래 에너지의 지배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변혁의 현장과 그 이면의 비밀을 파헤친 국제기술 분석가 나레이터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세계는 핵융합 발전이라는 난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좌절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소위 과학기술 대국들의 실패 역사는 한국의 성과를 더욱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이들의 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식, 미국은 토카막 방식, 즉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식에 수십 년간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1980년대부터 거대한 시설을 건설했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플라즈마가 벽에 닿아 꺼지거나 수초를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기술적 오만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돈과 규모로 안 되는 것은 없다는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새로운 이론적 접근보다 하드웨어의 크기를 키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2018년 미국의 한 핵융합 프로젝트는 최고 온도 도달에는 성공했으나 유지 시간 0.5초라는 처참한 기록을 남기고 예산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집단 좌절. 유럽은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ITER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며 핵융합 연구를 선도하려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 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규모였지만 관료주의와 이견 조율의 실패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만 수십 번, 건설 지연은 10년 이상 반복되었습니다. 2025년 완공 목표였던 이터는 2035년 이후로 미뤄졌고 초기 예산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그 결과는 가장 거대한 실패로 기록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의 정체 일본은 일찍이 핵융합 연구에 뛰어들었지만 그들의 방식은 안정성에만 치중한 보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보다는 기존 방식의 미세 조정에 머물렀고 이는 급진적인 돌파구를 찾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습니다. 일본 연구소의 최고 기록은 1.5초였지만 이는 한국이 제시한 300초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일본의 한 저명한 물리학자는 우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했다. 한국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숲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고 사석에서 인정했습니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은 이들 거대 국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거대한 자본이나 수많은 인력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혁신적인 알고리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복제하는 대신 초고온 플라즈마를 자기장이 아닌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 제어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프로젝트는 미국이나 유럽의 1100 수준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의 연구팀은 2024년 핵융합 반응 효율 50% 돌파라는 경이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최고 효율 5%에 비해 엄청난 도약이었습니다. 세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핵융합의 성공은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혁신 문제였음을. 이 역전의 드라마는 세계 과학계의 판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충격과 좌절은 이제부터 시작될 한국의 이야기에 대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핵융합 기술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한 거짓말로 치부되었습니다. 2024년 가을 대한민국의 한 국립연구소에서 발표된 300초 플라즈마 유지 성공이라는 보도 자료는 서구 과학계의 비웃음 대상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데이터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의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반도체와 대중문화로 유명할 뿐 첨단 과학의 선두주자일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자신들이 주장한 핵심 데이터를 국제과학학술지인 네이처 피직스에 투고했고 이 논문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익명의 전문가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되었습니다. 특히 논문에는 플라즈마의 밀도, 온도, 유지 시간의 3차원 그래프와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공개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악과 탐구로 바뀌었습니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국을 탐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독일의 핵융합 권위자인 라이너 슈미트 박사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처음에는 가장 격렬하게 한국의 성과를 비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연구팀이 공개한 알고리즘의 일부를 접한 후 자신의 연구소에서 모의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한국의 데이터와 거의 일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10년 이상 앞선 혁신적인 접근법을 찾아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실패이며 그들의 성공입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마치 금광을 발견한 탐험가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성 관계자들은 서울로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며 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일본의 연구팀은 한국 연구팀의 홈페이지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명한 영국의 과학 저널리스트 엘리자베스 마틴은 우리가 알던 과학의 지도는 한국에 의해 다시 그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소 앞은 이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과 과학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화자의 시선에서 볼 때
이 모든 상황은 겸손함 속에 숨겨진 폭발적인 잠재력이라는 한국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서구는 거대한 결과물을 먼저 자랑하려 했지만 한국은 조용히 혁신적인 원리를 완성한 뒤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작은 자원을 가진 국가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의 선언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의 핵심 가치를 파헤치기 위해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고도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철학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이 전 세계를 뒤덮는 거대한 불길이 될 조짐은 이미 명백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은 이미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만난 프랑스 출신의 한 기술 투자 전문가는 지금 한국은 21세기의 실리콘밸리와 같다. 단순히 돈을 벌 기회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걸린 현장이라고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이데올로기의 발원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 첫인상은 예상 밖의 고요함 속의 역동성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개발도상국의 분주함이나 서구 대도시의 거만한 위압감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갈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거리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하게 정돈된 도시 풍경,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첨단 시설들을 보았습니다. 이는 핵융합 성공의 근간이 되는 정교함과 질서가 이들의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 했습니다. 도심 속을 거닐면서 사람들과의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연구소 근처의 한 식당에서 만난 젊은 한국인 공학도는 핵융합 성공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큰 자랑보다는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겸손함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구에서는 단 하나의 작은 성과에도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한국인들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한 역사적 성과 앞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을 완수하는 장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찾아간 대전의 연구 현장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소 건물 자체는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소하고 실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수십 대의 슈퍼컴퓨터가 뿜어내는 열기와 모니터 앞에 앉아 쉴 새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서구 연구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이나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순수한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현장 연구 총책임자인 김 박사와의 짧은 만남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들의 핵융합 성공은 수백억 달러의 예산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천 번의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한 끝에 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집념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구실 벽에 붙어있는 인류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이윤 추구가 아닌 공익적 가치가 자신들의 연구 동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첫인상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윤리적 과학과 끈기 있는 노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현실화한 곳이었습니다. 핵융합 성공은 이들이 가진 인문학적 통찰력과 기술적 정교함이 융합된 결과물이었고 이것이 바로 미국과 유럽이 놓친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고요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세계를 바꿀 강력한 힘으로 역동적으로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기술, 즉 K융합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재편하는 산업, 군사, 그리고 에너지 혁명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부 데이터와 수치로 전 세계를 압도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공개한 데이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에너지 이득률 크유값이었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 얻는 에너지가 투입하는 에너지보다 많은 지점을 점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크유값 3.0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세계 최고 기록은 0.7 이하였으며 크유값 1.0 돌파는 수십 년간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난제를 단번에 뛰어넘어 에너지 순생산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특히 플라즈마를 300초간 유지하는 동안 중수소 3중수소 핵융합 반응 효율이 85%에 달했다는 수치는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계가 뒤집혔다는 맥락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2026년까지 상업 발전 시연을 목표로 한다는 로드맵은 더 이상 핵융합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토카막 방식은 거대한 자기장 코일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초고속 센서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지는 순간을 밀리초 단위로 예측하고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장비의 크기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미국의 핵융합 전문가 데이비드 로버츠 박사는 화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한국의 기술이 하드웨어의 힘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지능의 혁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핵융합 기술의 성공은 단순히 전력 생산을 넘어 군사 및 산업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핵융합 발전기가 탑재된 소형화된 동력원은 잠수함, 항공모함 등 대형 군사 장비의 무제한 작전 능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체는 이미 핵융합 동력 소형 잠수함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해양 안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우주 탐사에도 적용되어 인류의 화성 탐사 일정을 최소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항공우주국의 수장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는 한국이 미래 기술의 핵심 허브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이 모든 성과가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과 집중적인 투자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 총괄 책임자는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오직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함께 숭고한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성공은 고립된 연구실만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도약의 근저에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독특한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끈기 있는 공동체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평범한 시민, 젊은 학생, 현장의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 서울의 한 대학교 앞에서 만난 70대 어르신은 핵융합 성공 소식에 대해 묻자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아들, 딸들이 밤낮 없이 고생했는데 마침내 결실을 맺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마음먹으면 해내는 끈기가 있지 않소? 그걸 믿었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사회 전반에 깔린 자녀 세대의 성공에 대한 기성세대의 묵묵한 지원과 신뢰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성공을 개인의 영광으로 돌리기보다 세대 간의 노력과 희생으로 인식하는 공동체적 가치관이 엿보였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태도. 서울의 한 과학기술대학원에서 만난 젊은 대학원생은 핵융합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저희 세대는 늘 한국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희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 정신이에요라고 말하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진취적인 태도가 한국 과학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장 노동자의 땀방울 연구소 건설 현장에서 만난 50대의 노동자는 굵은 땀방울을 닦으며 자신이 핵융합 장비의 핵심 부품을 용접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과학자들이 머리로 고민할 때 우리는 몸으로 그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나 하나의 땀이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니 힘들어도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기술자와 노동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한국 사회의 응집력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과학자의 철학 연구팀의 핵심 과학자인 박 박사는 핵융합의 성공이 자신들의 독창적인 알고리즘만큼이나 동료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로의 실패를 질책하기보다 격려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한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인은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현장의 목소리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기술적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끈기, 도전 정신, 공동체적 협력 그리고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감이라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내면에 깊이 박힌 숭고한 가치관의 산물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기술뿐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나라의 성공이 전 세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성공 발표 이후 세계는 경애와 질투가 교차하는 격렬한 반향을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논평과 경쟁국들의 반응은 한국의 성과가 단순히 과학 뉴스를 넘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언론의 보도 미국의 유력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성과를 에너지 지정학의 대지진이라고 표현하면 한국이 기존의 석유 및 가스 강국들을 단숨에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동양의 기적, 서구의 오만함을 무너뜨리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독창적인 접근법을 극찬했습니다. 독일의 시사 주간지는 핵융합 성공을 과학올림픽에서의 독일의 참패로 규정하며 자국 과학계의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 보도의 핵심은 한국이 미래를 선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국의 반응과 국제관계 변화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경쟁국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축하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한국과의 기술 협상에서 안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미래 기술의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핵융합 연구팀을 질책하며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긴급 제안했습니다. 일본 외무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우리는 한국의 위대한 성과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는 과거 역사 문제로 얽혀있던 두 나라 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급력의 은유적 표현 한국의 핵융합 성공이 불러온 파장은 마치 고대 중국의 나침반 발명과 같았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패권은 방향을 잃었고 새로운 나침반을 든 한국이 세계 에너지 항로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중동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들의 부와 영향력이 단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는 폭락했고 세계는 탄소 경제에서 수소 융합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논평가들은 한국이 단순히 에너지를 넘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도덕적 리더십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희망이 되었고, 한국은 기술 패권국이자 동시에 인류애적 리더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세계는 이제 한국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해안에 도달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융합 성공은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적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술적 의미를 넘어 인류의 잠재력과 과학적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체 사건성과의 의미 정리. 한국의 K융합 기술은 가난한 자원의 한계를 지식과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불멸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돈과 규모에 의존했던 서구 과학계의 방식이 아닌 끈기, 겸손, 그리고 공동체적 정신이라는 한국 고유의 가치관이 낳은 결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번의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고 실패를 데이터로 삼아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집요한 도전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과는 한국을 첨단 과학기술의 정점에 우뚝 세웠으며 이제 한국은 미래 에너지 시대의 설계자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 강조. 이 위대한 성과를 통해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기술은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융합 기술은 독점과 패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 세계의 빈곤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개발도상국들과의 기술 공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핵융합 에너지가 특정 국가의 부가 아닌 인류 모두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서구 선진국들이 놓치고 있었던 과학의 윤리적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윤과 국가적 패권만을 추구했던 그들의 접근과는 달리 한국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술에 접목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21세기 국제사회의 도덕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최종 임팩트 있는 문장. 한국의 이야기는 인류에게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과학적 난제를 해결한 승리인 동시에 인간 정신의 불굴의 의지를 증명한 승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가 수십 년간 갈망했던 인공태양의 설계도를 손에 쥐고 세계를 새로운 미래로 안내하는 빛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